지금 어떤가요? 아드님이 다 이제 영어 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약간 그거는 있어요. 저희 큰애는 한글 독립이 완전히 된 후에 엄마표 영어를 했거든요. 6살 때. 6살인데 한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너무 좋아했던 아이라서 책을 되게 빨리 읽었거든요. 한글 책도, 그러니까 한글이 완벽하게 된 후에 진행이 돼서 영어를 읽어도 영어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한글로 해석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접근을 하고, 둘째는 이제 한글이 뭐고 문자도 느리고 그냥 마냥 쌤이요? 네, 마냥 상상이 안 돼. 굉장히 언어적으로 다 느렸어요. 뛰어나요. 아니에요, 다 그러게. 느렸어요. 근데 걔가 유일하게 잘한 건 듣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이런 거는 좀 떨어져요. 어머. 조금 아니, 다른 이런 엄마들 중에- 좌절하게. 죄송해요. 느려요. 쌤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그러니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쌤은 영어를 영어답게 생각하고 영어답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큰애는 확실히 한글이 완벽하게 돼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우리말 책이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6살 때 더군다나 한글이 다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자가 빨랐다면 네. 그런 상태에서 영어 책을 읽어주면 거부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접근 자체가 쑥쑥은 그랬잖아요. 노래 많이 들려주고 네. 그냥 재미나게 동화책 읽어주면 되고, 그때 한때 노부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핫해가지고 저희 때는 노래를 땄대요. 불러주는 네. 동화책. 다행히 저희 아이가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어. 그래서 추천해준 교재가 막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네. 중에서 노부영 그리고 Five Little Monkeys 그 음. 책을 내가 듣기에도 되게 즐겁고 흥겨워서 그걸 들려줬는데, 영어 책을 본 게 아니라 소리가 좋아서 신나니까 그냥 읽었던 노래를 거예요. 부르고 네, 듣는 것처럼. 네,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게 영어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거부감 없이 그렇게 그냥- 한 권 한 권 네, 이렇게 한 권 넣다 한 보니까 권. 그래서 저는 책을 선택의 기준이 음원이 재밌는가였어요. 음원이 재밌는 노래가 아름다운가 흥겨운가. 네, 흥겨운가. 그래서 애가 딱 그 샘플 음악 1분씩 듣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흥얼흥얼 되는 그런 책들만. 꽂히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노부영이 진짜요? 큰일을 했네. 왜냐면은 그러게요. 하리보 젤리라고 네. 제가 아는 친구도 네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노출 안 하다가 한 4살 5살쯤 해서 노출을 했는데 그 노부영의 포스터가 있다면서요. 네, 있어요. 찍으면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1분 이렇게 듣기 나와요. 뭐 찍으면 1분 듣기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애가 유난히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읽어주니까 실패가 없는 거야.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에 맞들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로. 노래로 진짜 노부영이 큰일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노래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노래랑 같이 있는 그림책.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근데 정말 추천을 해요. 노래 싫어하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우리 세 사람의 자식들은 다 음악을 좋아해. 그러니까 봐요. 음대를 내가 보기에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러니까 음악은 아니지만 연기나 영상 끝내는 쪽으로. 네, 네. 영상 그런 쪽으로 하니까 여기도 음악 되게 좋아하고 네. 애들이. 저희 그러니까 큰애는 음악에 반응을 보이는 진짜 애들은 클래식을 줬어요. 아기 때도.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구나. 클래식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아빠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CD를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아기 때. 영어 하기 전에. 클래식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주파수가 같대요. 그래서 주파수가. 클래식을 많이 들으면 영어도 거부 안 하고 신기하다. 자연스럽게 듣는다고 음악처럼 듣는다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데 문제는 이제 음악조차 싫어해. 그리고 그런 영어 아이들이 노출도 있어요. 전무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그런 게 심지어 많나 거기다가 봐요. 또 책도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은 정말 그쵸. 답이 없는 거죠. 맞아.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근데 어머님들이 걔네들은 뭔가 막 엄마표식으로 하려다기보다는 약간 학습식으로 성취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단어 뭐 10개를 주고 네네. 게임처럼 이걸 단어를 내가 하나씩 습득하게 하는 거에서 그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도서관 오픈할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형제가 처음에 왔어요. 근데 아빠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고 엄마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셨고 했는데 아빠가 확고하게 그게 일찍 안 해도 된다. 영어 노출 안 시켰구나. 그래서 그냥 책만 읽어주셨대요. 파닉스도 안 하고 영어 책만. 영어 책을 그냥 잠자리에서 한 동안씩 읽었는데 전혀 파닉스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걔네들은 처음에 영어 동화책을 읽어줘도 애매한 나이고 재미가 없어요. 수준에 맞추자니 3학년 재미가 이고니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확실히 그게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뭔가 내가 영어를
짧지만 그리고 딱 어떤 제한된 환경을 주고 그 안에서 내가 성취했다는 거를 음. 자꾸 느끼게 해주는 게 얘네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늦게 시작은 했지만 습득하는 속도가 되게 또 다르죠. 빨라요. 어린애들은 내가 단어 10개를 인지하게 해주고 싶어도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얘네들은 그 단기간에 집중을 또 엄청 해요. 그래서 그 늦게 10개로. 시작한 아이들은 그 모국어를 어떻게 해서든 활용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어린 나이에 엄마 표현을 시작한 엄마들이잖아요. 6살, 4살도 네. 있고 또 폴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늦게 시작하면 안 되냐? 이생망이냐? 이생망이냐? 이생망이 보고 싶잖아요. 질문 많이 이생망 그런 질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애는 일찍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 애는 안 된단 말이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을 된단 것 같아요. 말이냐? 그럼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영어 노출이 전혀 없었다. 이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표 영어로 어떻게 되겠냐?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로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약간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부터라도 모국어 독서력이랑 그걸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4학년 때. 4학년 때. 그렇게 하면 그 모국어로도 책 읽는 습관이나 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얘가 영어 원서를 시작을 해도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걔네들이 한글책은 되게 잘 읽었어요. 맞아요. 독서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력 자체는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 늦게 시작하면. 그게 없으면 네. 아이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걸 바탕으로 사고를 하거나 맞아요. 자기만의 생각을 그러네요. 만들어내는 걸 못하면은 영어도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엄마들이 잘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파닉스 이제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단어만 붙잡고 있는데 저는 모국어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 음. 그래서 그 애들이 3학년, 4학년 때 시작했는데 그 4학년짜리가 2년 만에 해리포터를 읽었다는.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5학년 한글 독서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5학년, 궁금하고. 4학년, 6학년 이때쯤 처음 영어를 시작했는데 일단 모국어 독서력이 뛰어난 애들 그 전제로 해서 그런 맞아요. 애들이 한 1, 2년 만에 맞아요. 해리포터를 읽어내더라고요. 진짜 읽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생망은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엄마가 모국어의 모든 걸- 중요성을 알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잡고 가는데 그건 팽개치고 얘 영어 지금 단어 하나 뭐 파닉스 하나 이거에 연연하다가 이 모국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치. 사실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나길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왜 영어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정리 근데 한번 전 해볼까요? 그거는 있어요. 좀 아쉽기는 한데 읽기랑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솔직히 의사소통이라든지 영어를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스위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리딩은 어찌됐건 늦게 시작을 하고 뭔가를 되는데 소통하고 이게 약간 그 즉흥적인 거? 그런 영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대처하고 영어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순발력 이런 조금 것들. 아기 때 한 친구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저희 두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는 한글이 완전히 된 후에 했고 둘째는 그런 것도 모를 때 했는데 한 아이는 한국식 영어를 한다는 거. 6살 때 시작을 했지만 네네. 한국식 영어를 하고 둘째는 아니 그래도 엄마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해? 큰애가? 하긴 해요. 와. 근데 한국식이에요. 어쨌든 이 머리로 한국말로 이미 장착을 하고 그거를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와.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은데 그게 영어식 표현 아니고 그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로 네네. 옮기는 예를 그 혹시 들어서. 타일러가 하는 그 선점 그거 아니야? 나는 책만 읽으면 잠이 와. 이거를 If I read book, I fall asleep.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The 혹시 book, 뭐 둘째는 풍미. 근데 그치, 영어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 꼭 영어 표현이 아니더라도 영어식으로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들 되게 잘 해요. 둘째가 확실히. 그래서 뭣도 몰랐을 때 해야 되나 조금 영어를 좀 더 영어스럽게 받아들이고 영어스럽게 또 표현하는 거에는 조금 빠른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비되는 생각은 어떠세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엄청 나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작하면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뿌리가. 맞아, 뿌리가. 맞아. 근본이 가장 탄탄해지고. 중요한 건 귀가 맞아요. 열려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이 다른 거죠. 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물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책 읽는 음원 그 소리에 노출된 애들은 뭐 어마어마한 양의 소리를 즐겁게 듣고 즐거우니까 매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가 열려 있는 상태고 또 원서도 편안하게 읽은 상태가 되면 겉으로 보이는 건 얘가 영어를 막 떠들지 않는 한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충 알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때 보면 딴 애들은 뭐 단어를 외우고 길을 쓰고 지문을 읽고 또 읽고 독해를 해보고 또 해보고 연습을 하면서 겨우 뭐 2등급 3등급 맞을까 말까인데 솔직히 이런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사실 1등급 맞아요.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놀면서 점수를 따는 그런 맞아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잖아요. 우리는 고3 때 그리고 반수할 때 영어 안 했어요. 네, 우리도 그냥- 영어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는 심지어 큰 애는 제가 하도 이제 영어 욕심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슬럼프도 오고 5학년 때 사춘기가 살짝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하기 싫다고 딱 해서 5학년 때부터 영어를 한 글자도 노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동안 네,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내려놓고 그래 하지 말자. 왜냐면 너랑 이렇게 감정 싸움 하는 게 더 속상하다고 해서 이제 저는 욕심을 완전 내려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그 5학년 때까지 했던 그 4학년 때까지 했던 그 영어로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도 그런 셈이지. 왜냐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피아노 치는데 워낙에 시간을 많이 썼고 또 수학에 시간을 많이 썼거든. 아, 우리 맞아요, 애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거의 안 하고 DVD를 봤지. 저 청소년 미드. DVD. 오. 근데 무자막으로 안 봤어요 저희 애는. 청소년 미드 영드 뭐 그런 거 보니까 영어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이긴 했죠. 그러면은 그 말에 동의하세요?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라는 말. 아 영어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애써서 하는 건 애써서 네, 애써서 초등학교 하는 때 거.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TV 켜놓고 영어도 맞아요. 보고 책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 읽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엄마 손은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원서를 읽는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 레벨에 맞는 걸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서 책을 그쵸. 주문해서 그렇게 해서 읽더라고요. 영어가 편해지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축구에 관련된 웨브사이트 들어가서 다 맞아요. 뒤적거리고 맞아. 유튜브로도 축구 중계가 그 뭐죠? 우리나라 중계는 재미가 없대요. 맞아. 해설이. 그러니까 저희 애는 항상 그 영국 캐스터들이 하는 그런 오. 거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그런 사람들 데서 듣기 어려울 텐데. 저희 애들은 그런 액센트 그런 거 어려워하지 알아요. 않아요. 오. 어떤 액센트든 다 듣더라고요. 네네. 우리랑 귀가 다른 거지. 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그러니까요. 듣던 애들이라.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해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영어가 더 이상 뭐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외국어가 아니라 맞아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취미에 맞는 거, 어떤 호기심이 나는 어떤 지적 활동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돌맘님도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쌤도 지금 거의 초등학교 때 했던 걸로 네. 지금. 그쵸 그렇게 그치. 보면 그러네. 제가 초등학교 해준 게 때 했던 없어요. 걸로 중고등학교 저는 때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버티는 제 거지. 손해를 그냥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하나를 더 붙여야겠네요. 엄마표 영어를 끝내라. 엄마표 영어 맞아. 그쵸, 그렇게 그쵸.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표 초등학교 영어지. 아이표 영어가 되는 거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커리큘럼 막 짜놓고 너 이대로만 와 이대로만 와. 항상 목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즐거워할 만한 거 좋아할 만한 거 물어다 주는 게 그냥 저의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그것들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엄마표가 끝나면 영어도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표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읽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해도 되겠지 했는데 거기까지 올 때 엄마가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온 엄마들의 어머, 아이는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도 하긴 했다. 어떡해요? 어떻게? 그래서 웃으셨구나. 피식 웃으셨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는 CNN 뉴스나 아리랑 TV 같은 거 보면서 요약하고 그걸 말로 그러니까 설명해봐 무슨 진짜요? 내용인지 오. 글로 써봐 이런 것도 하긴 해요. 저도 하긴 해요. 근데 주로 방학 때 하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기말고사 있다 그러면 애가 얼굴 활짝 펴. 왜냐면 엄마랑 이 수업 안 하고 뭐 하긴 하셨다.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매개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못하고 야 이거 엄마 이거 영어로 번역 좀 해야 되는데 좀 해줄래? 약간 저는 일 시키는 일 것처럼 시키는 걸로 용돈 해요, 줄게 저는. 할래? 네. 야, 엄마 이거 필요한데 좀 해줄래? 막 이렇게 계속 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학습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아, 같이 앉아서 이런 거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뭔가 꺼리를 줬죠. 너 이거 한번 해보면 그리고 안 돼? 해주면 그러니까 안 제가 하는 될까? 거는 이런 그런 그 뭐지 CNN 뉴스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랑 또 하나는 영어 문법. 영어 문법은 방학 동안에 잡고 해줘요. 진짜요? 그래서 아니 몇 학년 때까지요? 지금 중3인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사이클 돌렸고 근데 한 번 돌려도 애들이 잘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했던 거 다시 돌려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 설명을 해주면 네가 이해한 대로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투부정사가 뭐야? 투부정사는 그러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여서 얘가 원래 형태는 동사인데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야.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어려운데? 쓰이고 부사도 부사도 그렇고 뭐 그럼 분사는 뭐야?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는데 와. ing를 붙이면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품사로 쓰이는 거야? 그렇게. 이건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엄마표현을 초등학교 때 끝내라가 아니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확장해서 계속 진화해 가면서 엄마는 엄마가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끈을 놓지 제시를 않는. 하고 네네. 아이가 어찌됐건 그걸 스스로 근데 풀어나가는. 저희 첫째는 모르겠는데 둘째를 보면 되게 까칠하고 엄마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문법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같이 하는 거를요? 왜냐하면 걔는 엄마가 자기를 케어해 준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둘째들이 거거든요.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케어를 해준다고 관심과 애정.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그걸 소홀히 했거든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약간 서운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완전 신경이지 안 쓰는 진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문법 설명을 우리는 근데 문법 설명을 막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는 말하듯이 것처럼 대화하듯이. 별거 아니야 이거. 준동사는 그냥 동사처럼 생겼는데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개념을. 근데 이러려면 이제 엄마가 개념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죠. 저도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법에 관련된 인강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일 똑똑하게 가르치는 선생님 거를 노트 필기를 해서 그 단거나 했죠. 나만의 문법을 만들었더니 딱 8주 정도 8번 수업하면 중고등학교 문법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방학 동안에 한 2주 한 2달 정도 애랑 같이 개념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한 개념 나한테도 설명해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고 대박이다. 문제를 풀면서 대단하다. 그 개념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또 확인하는 거죠. 역시 이래서.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우리 둘째는 그러니까 답을 풀면서 이렇게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직도 싫어하기 때문에 말로 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맞았어. 맞았어. 이건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다 말로 입으로 때워. 쓰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다들 뭐 말은 초등학교 때 놨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어머님들이 계속 그러니까 관심과 애정의 어떤 맞아요. 표현하는 표현인 초등학교 거죠. 때 손을 놓긴 했는데 문법은 제가 계속 좀 가지고 가는 다져줬어요. 걸로. 문법은 다져줬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감을 유지하고 싶으면서 또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냥 대화거리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조금 허용하는 거는 그 넷플릭스 영화 보는 거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는 거는 언제든 환영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이걸 볼 때 우리 엄마가 잔소리 안 하는구나. 잔소리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너무 프리하게 키웠나 봐요. 왜? 저 진짜 뭐 해주는 게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문법도 저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정말? 없어요. 네, 해준 적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숙소에서 막 활동을 할 때 엄마한테 대부분 3, 4학년 때쯤이면 문법을 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았어요.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참았다가 저도 3학년 때 한번 시도를 했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막 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3학년 때 하는 문법은 아마 품사겠지. 그 품사하고 되게 쉬운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쉽 문장을 너무 잘한다, 분석한다기보다 잘한다. 어떤 단어의 성질을 배우는 네. 그거는 근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도 하고 이제 단계 올려가지고 그 아자라는 막 이런 아자, 거 예, 그리고 아자 이제 그래머.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해요. 네.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음. 근데 학교 막상 들어가서
그럼 품사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 용어를 모르는 거지. 네, 용어를 몰라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시험에 뭐 그렇게 틀리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는 그냥 막 이거를 막 체킹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엄격 갑자기, 때문인데도. 아 근데 내가 갑자기, 문법에 좀 신경을 쓴 이유를 알겠다. 저는 그때 과외를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하.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을 할까. 아, 진짜요? 그걸 맨날 연구를 했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저희도 좀 문법은 잘못 알려주세요. 설명하면 아니, 문법은 잘못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조금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법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또 혹시 생각나는 오해, 나에 대한 오해, 내가 했던 얘기를 너네들이 잘못 알아들었잖아 라고 강변하고 싶은 얘기 또 아, 없을까요? 새벽달님 있으시잖아요. 20권. 아,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엄마표현 관련된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엄마가 그 새벽달이 아이들한테 영어 책을 20권 정도는 읽어줘야 하루에. 하루에 20권 정도는 읽어줘야 영어가 제대로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정말 20권 읽어줘야 되냐? 그래서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억양으로 이렇게 질문을 말도 안 하셨더라고요. 된다. 20권이 많은 거예요? 하루 20권이 그래서 아니, 제가 매일은 좀 힘들죠. 매일은. 아, 그래서 진짜요? 도대체 이 제가 말했던 그 하루 20권이 어떻게 와전이 된 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진짜 숨이 긴 책들이잖아요. 네네. 베른스타인 베어 같은 그런 책은 한 권 다 읽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20권 읽으라고 하면은 미친 짓이죠. 근데 제가 말한 20권은 뭐였냐면 8페이지짜리, 16페이지짜리 런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런투리들은 한 권 읽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10권 읽으면 몇 분이야? 30초 걸리잖아. 한 권 읽는데 30초 걸린단 말이야. 그럼 10권 읽는데 그럼 300초. 얼마나 걸려? 300초. 300초. 300초니까 60초씩 5분. 5분 걸리는 거죠. 맨날처럼 나올 때가 뭔가 완전 10권을 읽는데 딱 5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얇은 책을 읽어주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에 재미를 붙이는 데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가 재밌거나 리듬이 재밌거나 노래가 재밌거나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약간 쌓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10권 정도 읽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몰입, 시간적인 몰입, 양적인 몰입이 있어야 아이들 읽기가 이렇게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20권은 그 한 권에 30초 걸리는 런투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질문하신 분은 그런 책이 아니라 진짜 영어 동화책. 그러니까 읽는데 한 권 다 읽는데 10분 걸리고 막 이런 책을 상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이야기가 전달될 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줬느냐까지 전달이 되면 좋은데 이제 뚝 잘라서 그 뒷부분만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20 소리냐 요것만. 20권 새벽달은 20권 읽어주라고 한단다 이렇게 전달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마음껏 입을 열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앞뒤 조사를 좀 철저히 맞아요, 하고 진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물론 하긴 하지만 맞아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딱 그거 하나만 단편적인 네. 거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네, 맞아요. 좀 더 알아보는 것. 근데 영돌맘은 그럼 20권이 작아요? 라고 많아요? 라고 저는 얘기하셨는데 네. 솔직히 많이 아이가 좋아한다면 많이 읽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을 읽어주라고 새벽달은 요구한다. 그런 오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애를 앉혀놓고 20권이나 읽어줬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뉘앙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30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20권 앉혀놓고 읽는다고 해서 가만히 절대 듣고 안 있는 아이가 없고요. 제가 말한 20권은 뭐였냐면 저희 애들이 가지고 온 권수가 20권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참 이제 모국어 책 뭐 폭발적으로 읽을 때도 전집 2권만 가지고 오나요? 10권 쌓아놓고 맞아, 읽어달라고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더 얇고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애들 영어책 읽어준 그런 영상이나 사진 보면은 이렇게 쌓아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목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쌓아서 읽어줬겠어. 애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읽어주는 약간 그런 고문 같은 낭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문을 당하는 거지 맞아요. 결코 애가 고문을 당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또 와전을 하더라고요. 독하게 읽힌다. 애가 얼마나 불쌍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맞아, 듣고 있는 아이가 없어요. 애들이 들고 와요. 맞아 엄마는 읽어달라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치. 목이 너무 아파. 진짜 목에서 피 흘러올 것 같이. 목이 많이 정말. 아팠죠. 한참 읽어줄 때. 이비인후과 많이 다녔죠. 진짜요? 네, 이비인후과 많이 다녔고 의사 선생님이 막 혼냈어요. 책을 뭐 이렇게 목숨 무리하지 걸고 말라고. 읽어주냐고. 하루 정도 쉬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잠자리 동화책 하면 저희 아이가 또 둘 둘. 양쪽에다가 놓고 읽기인데 항상 책을 제가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이게 서로 형아가 가져오면 나도 읽어줘. 나 또 나 한 권 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애들 양쪽에 앉혀놓고 계속 읽는 건데 조금 쉬었다 읽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한 명 거 읽었으니까 왜 내 건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진짜 쌓아놓고 읽었던 경험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저도 어떤 날은 다 읽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잘 못 읽은 날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 쌓여져 있는 책 나름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뿌듯함? 네, 그런 것도 뿌듯하기도 있고. 하고 엄마도 뿌듯했지만 아이도 나 이만큼 읽었다라는 이만큼, 그런 거 맞아요, 있지. 맞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이렇게 키워놓고 그때를 회상하니까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막 아련한데 햇빛도 아련하지. 아니 비가 갑자기 멈춰서 그러네요 진짜. 갑자기 햇빛이 진짜 너무 비쳐. 좋다. 하늘이 너무 좋다. 오늘 왜 이렇게 뭐가 타이밍이 딱딱 맞지? 오늘 아침부터 그죠? 지금 픽셀당님 강연 보고 인사드리고 우리 또 네. 영돌맘님이랑 인터뷰 딱 하고 딱 바로 또 새벽달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또 떨고 있는데 이제 또 2차 가야 되는데 이제 한잔하러 가면 되는 갈까 거네. 했는데. 이제 2차 전주에서의 2차는 뭘까요 여러분? 전주에 살면서 이분들은 한 번도 저도 안 와봤다니까요. 가맥집.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2차를 가야 하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뭐 또 더 해주고 싶은 말 혹시 마지막으로 또 코멘트 하나씩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갑자기 내가 들이댔나요? 코멘트? 별로 없어서 아까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잔소리? 생각보다 잔소리. 모국어 독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 루틴. 항상 그 시간에 그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면 그 가족만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틀이 있으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라고 하고 하루 종일 네 맘대로 살아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죠.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기 쉽거든요.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면에서 엄마표 영어가 진짜 우리 가정의 중심을 좀 그러네. 유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엄마표 영어가 저는 책 시작한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잘 못 놀아주는 엄마거든요. 나도 해주기가 되게 말도 별로 없지. 나도 말을 재미있게 조리있게 하는 저도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진짜요? 책이 없었으면 애랑 노는 저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그래서 책이 시간. 되게 좋은 매개가 됐어요. 책을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네. 형성해가는 그리고 영어 함께 해준다는 것 자체. 영어 노래도 좋았고 덜 네네. 어색하잖아. 나는 그쵸, 대화하는 게 그쵸. 되게 어색한데 이 말도 안 통하는 애기랑. 근데 노래는 불러주면 애들이 방긋방긋 웃고 좋아하고 엉덩이 실룩거리고 춤추고 하니까 그러고 그때가 놀아줬던 것 생각난다, 같아. 진짜. 네.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도 그렇고 맞아. 그냥 그런 순간 잘 못 놀아주고 잘 못 해주는 엄마인데 그래도 맞아. 그거는 편했거든요. 읽어주고 근데 노래 보면은 태생적으로 잘 놀아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말을 네, 한다거나 되게 웃기게 놀아준다거나 저는 그런 엄마는 엄마표 영어 안 해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엄마들 많지 않아요. 애랑 같이 애보다 더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엄마는 많지 않은데 그거보다는 엄마표 영어가 쉽다. 맞아요. 왜냐면 매개가 그거보다 있으니까. 쉽죠. 맞아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책이 있고 그림책이 그 있고. 책 속에는 스토리가 또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영돌면이 인터뷰에서도 엄마표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새벽달님도 또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추억 쌓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들 주저하시는 분들 또 지금 힘드신 분들 이 두 분들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 있는 지금 우리 10몇 년 지났는데도 정말 내 생에서 제일 잘한 일
맞아요. 내 생에서 저는 하는 사람. 두고두고 편하죠 저희 네. 아이들은 영어 그쵸 영어 날개를 단 상태니까. 그걸 편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믿고 이렇게 좀 동기 또 추진력 동력 이런 것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정말 짜잔하고 갑자기 모이게 된 지금 셋이서 하는 것도 저희들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었어요. 진짜. 그냥 영돌맘 맞아요. 인터뷰만 제가 잡아놨었는데 새벽다님도 같이 그냥 조인해서 같이 이게 더 얘기하자.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사실 두 분을 너무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2회를 기약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뭐가 바빠. 히플러님이 제일 바빠. 히플러님 바쁘지. 아니요. 그래서 이 바쁘신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생기면 모시고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